자, 이제 질문 주시면 돼요. 그러면 채택되신 분 질문 읽어드리고 그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를 드리고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뭐 따로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졸린데 제 잘못일까요? 배바지는 예쁩니다. 예, 그냥 자빠져 자십시오.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뭐 누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허그해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 소개해 주세요. 그럼 이분은 지금 사진 하나만 보내보세요. 제가 허그를 할지 죽방을 날릴지 제가 사진을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둔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상당히 균형미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1565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셔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시선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세요? 둘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누구예요 주로? 어디를 가든? 직장에서 제가 하는 그런 어떤 업무나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기도 하고 제가 또 봐야 되기도 하고. 선생님 어떤 일 하실까요? 뭐 항공우주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그러면 비행기 만들고 설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 쪽. 예. 아, 그래요? 아, 그럼 저에게 티켓을 주실 수는 없구나. 자, 그러면 그 업무가 보통 그래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주변이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시선 잘해야겠다는 그런 의무감도 좀 많이 심해지는 것 같고. 예. 아, 선생님 스스로요? 예. 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소한 거에 신경 쓰고 그걸 좀 없애고 싶은데. 늘 하는 질문이지만 선생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엄하신 분입니까? 좀 이렇게 자유롭고 그러신 분입니까? 아버지는 엄하시고 어머니는 좀 개방적이시고. 아,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계속 살게 되셨을까요? 자, 아버지 엄하셔. 아버지가 엄하셔요? 예. 아버지 영향을 선생님이 좀 받은 것 같나요?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산다는 책이 있거든요. 아니, 그게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들 보고 뒤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내줘야 한다는 거죠. 아들의 정서의 땅을, 아들이 실패할 땅을.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나시고 사회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뛰어나시고 성과를 잘 내시는 아버지들은 이제 아들들에게 주로 그 땅을 안 대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아들이 실패를 통해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80. 아, 그러면 진짜 좀 많이 자, 아니 뭘 생각합니까? 제가 많이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요. 자,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눈치는 안 좋은 거지만 센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치하고 센스는 무슨 차이냐? 센스는 내가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센스 같아요. 근데 눈치는 나의 자존이 없으면서 주변의 상황을 살피는 게 눈치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눈치라고도 볼 수 있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하다기보다 그 눈치를 센스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바뀔 수 있으면 저희가. 근데 그러려면은 선생님의 자아가 조금 건강해지고 조금 독립적이 되어지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남자 대 남자란 말이에요. 특별히 동갑이죠. 그럼 몇 월생이셔요? 11월이요. 예? 11월. 12월? 11월. 네, 형님 11월. 네, 형님 제가 진짜 한 달이나 늦게 태어난 새끼가 아주 주대에 가서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자, 그럼 12월. 11월. 자, 저 알았어요, 형님.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권위적 남자들을 상대해서 그렇지 세상에는 권위를 갖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남자도 있거든요. 세상에는 친구도 있어요. 남자가 남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수록 우리 선생님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조금씩 자유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봐라. 이 관계라는 게 저기 어떤 그런 어떤 스페셜 이런 릴레이션십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보편적 릴레이션십. 그냥 친구. 제가 그래서 그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이 없거든요. 정서적 형이. 여러분 아시죠? 사장님하고 저하고 지금도 둘이 존댓말을 써요. 8년 됐는데요. 사장님이 저보다 3살 많으시는데. 지금도 저한테 사장님 호칭할 때, 사장님 저한테 호칭할 때 뭐라고 하시죠? 교수님. 김 교수님. 지금 교수 아닌데 계속 교수라고 불러요. 교수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 만날 때도 김 교수님 그래서 제가 저 교수 아닙니다 했더니 교수라고 부르면 교수 돼요. 그래서 이게 이단의 시작인가? 이런 수사학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 교수라고 부르면 교수가 된다? 근데 사장님 말대로 저는 교수가 됐거든요. 몇 년 있다가. 근데 예를 들면 사장님은 저한테 형님이지만 사장님은 저한테 권위적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권위적이지 않은 분들을 제가 한두 분 알게 되면서 그게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만 치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남자하고 그런 열려있는 남자하고 좋은 관계를 조금씩 맺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지금 눈치가 센스가 되실 거라고 확신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보다 어려 보이시네요. 또요. 우리 힐링. 손이 잘못 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오늘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느끼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혼자요? 네. 옆에 앉아 계신 여성하고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처음 봤는데 제가 이제 좀 쑥스러워서 아.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저도 혼자 왔는데 같이 대화 좀 했습니다. 개수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어디서 이런 개수작. 저 선생님. 네. 제가 좀 네. 어릴 때 좀 상처가 있어서 어릴 때 10살 때인가 설날 때죠. 2월 추울 때였어요. 그때 그 큰 집을 갔는데 큰 집에 이제 놀다가 이제 한 10시쯤에 이제 형님한테 이제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이 형님 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데려달라고 하냐 해서 혼자 그 밤을 2km를 혼자 뛰어서 왔거든요. 10살 때요. 네, 집에 그 와서, 형은 몇 살이었어요? 네? 그 형은? 그 형은 29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불을 덮고 이제 혼자 울었어요. 왜? 어머니나 부모님 걱정할까봐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판단하고 이제 느꼈죠.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이유는 어린 나이에 내가 좀 가난했나? 그 집이 좀 잘 살고 해서 그런 게 너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걸 느낄 나이가 아닌데 그걸 느껴서 그럼 내가 앞으로 더 성공하고 잘 살아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상처와 이 공허한 마음이 항상 이게 남아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이게 근데 명상도 해봤거든요. 뭐 절에도 가보고 뭐 다 가봤고 뭐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절하고 교회를 동시에 이렇게. 그래서 이 내면 쪽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좀 허전하지 좀 외롭지 이렇게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 결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너무 답답해서 오늘 좀 어렵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각이세요? 결혼하셨어요? 예, 혼자입니다. 혼자? 네. 지금 어디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말투가 서울은 아니시고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올라오셨어요? 강연 들으러? 예, 맞습니다. 그래요? 혼자 왔습니다.
다음에 또 올 건 아니죠? 다음에 또 그래, 일로 한번 나오셔요. 그래요. 그럼 올해 몇 살 되셨어요? 올해 30대 중반. 30대 중반. 그래, 우리 허그 한번 합시다. 악수하고 허그하고 다른 거 알죠? 네. 네. 악수는 왜 하는 거였냐면 아시죠? 서부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총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너 쏠 수 있어. 항상 이 스탠바이예요. 세상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 쏠 수 있어. 제가 여러분하고 강연을 딱 할 때도 서로 우리가 그게 있다고요. 아,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나 쏠 수 있구나. 근데 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악수입니다. 네. 내가 너를 공격할 의지가 없다. 근데 허그는 뭐죠? 허그는 사람의 기억을 사람이 몸에 근육을 둘러싸는 근막에도 갖고 있대요. 뇌에도 갖고 있고. 근데 그게 언제 녹냐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녹는데 서로가 이렇게 포옹을 할 때 정서적 온도와 몸의 온도가 그 기억을 녹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부부 세미나 때는 항상 서로 안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들이 우리는 부부라서 좀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거수경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거수경례는 서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악수는 나는 너에게 악의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고, 허그는 우리의 그 기억을 또 다른 존재가 안아주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그 아이를 내가 안아주는 게 사실 우리 요 일에 되게 근본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 허그를 한 것처럼 선생님도 선생님의 그 아이를, 친구들한테 외면받았던 아이를 찾아가서 안아줘야 그 아이가 녹거든요. 조금씩. 내가 그 상처받은 그 아이를. 문제는 상처가 아닌 것 같아요. 상처를 방치하는 것인 것 같아요. 사실 상처를 안아주면 상처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세상을 만나는 다리로. 근데 그 상처를 이제 안아주지 못하면 그 다리는 폐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막 옛날 집에 그런 거 있죠. 그 담벼락에 그 병 깨가지고 거꾸로 심어놓고, 저 안에 개도 없는데 개 조심이라고 쓰고 막.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막 센 척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힐링. 뭐 힐링. 전주 와요. 이렇게 내가 의도치 않게 과한 음성과 에너지가 형성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밝은 척하거나 더 기쁜 척하거나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표정.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영미 그것처럼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는 거야. 영미 이게 영미가 화가 난 건지 지금 뭐 영미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영미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뭐 또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나 이제 어른이야. 나는 웬만해서는 울지 않아. 야, 애냐 울게? 그리고는 이제 나는 어른이야. 사실 이건 어른이 아니죠. 상처받고 얼어버린 어른 아이가 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슬플 때 슬퍼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슬플 때 슬퍼할 수 있고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총각의 나이에 이런 강연을 들으러 그 멀리에서 여기 왔다는 것은 선생님 안에 틀림없이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쑥스럽지 않아요. 왜요? 처음 만난 여성에게 개수작을 부렸잖아요. 저 둘이 여자친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까 분위기가 여자친구가
예? 결혼하셨다고요? 아, 그러니까 더 나쁜 새끼죠. 결혼했는데 왜 수작을 부리냐고요. 지금 난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그래도 계속 꼬박꼬박 말대꾸 하시고 아직 있다. 마음의 에너지가 있다. 마음의 에너지가 있다.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딱 때리면 아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때리면 물. 이게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나 안 죽었어. 이렇게. 누군가가 때리면 좀 이러고 있으면 되거든요. 아프다. 남자들은 더 이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과대하게 에너지를 쓰거나 아니면 표정이 없어지거나. 그리고는 속으로는 골마가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술을 먹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생기겠죠. 이랬건 저랬건 여기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남자분 질문하신 거죠? 우리 그래요. 우리 선생님 한 분만 하고 마칩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5년 전쯤에 강의를 듣고 다시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질문 문자를 보냈던 내용 그대로 읽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팀 동료들이랑 같이 왔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싶어서 좀 팀 조직 문화를 좀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문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인정하고 성장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표인데 팀원들에게 아무래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사랑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먼저 한 스텝 가본 입장에서 지적질을 하는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환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마음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질문드립니다. 그 두 번째 강연 내용인데 질문하셨네요. 두 번째 강연 내용에 그걸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하면 컨텐츠 유출이거든요. 제가 소재가 딸려가지고 사장님 자꾸 겹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겹쳐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저도 350편 가까이 포프리쇼를 봤는데 저런 분 정말 싫어요. 많이 겹쳐지더라고요. 자, 회사 팀 동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도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그리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각자 실력을 쌓아서 얼른 독립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사장님한테 불만이 있을 거라고요.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상적 사회를 꿈꾸는 자는 결코 이 세상에 살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선생님네 회사도 이상적 회사를 꿈꿔서 다른 회사와 다르게 하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선생님의 회사, 선생님 스스로와 선생님의 멤버들은 더 큰 실망을 할지도 몰라요. 네. 자, 회사도 결국 오래 가려면 연인도 오래 가고 부모 자식도 오래 가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오래 가려면요, 명확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친구만 오래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행 갈 때 여성분들 누구랑 가고 싶어요? 친구랑 가고 싶어 하죠. 남편하고 가고 싶다는 사람 저 성남에서 한 번 봤어요. 해외에다가 묻는다고 했어요. 그 어머니는 얘는 재활용이 안 되는 애라서 이거는 뭐 누가 쓰면 또 피해자만 생기고 막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뭘 해서 재밌는 게 친구가 아니라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데 편안한 게 친구. 그리고 두 번째는 인디언의 정의에 의하면 친구는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조금 바꾸면 나의 슬픔, 나의 짐을 자기의 등에 진 자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친구가 되시려면 직원들의 짐을 져야 되지 직원들을 교육한다고 친구라는 걸 알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기본.
사장으로서의 실력은 기본이고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친구가 되려면 직원의 짐을 져야 된다. 100%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직원도 회사하고 친구가 되려면 회사의 짐을 져야 된다. 틀림없이 오래 가려면 저는 짐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짐을 좀 져줘야죠.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죠. 내가 직원의 짐을 질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직원도 스스로 생각해야죠. 내가 회사의 짐을 질 의지와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지 않으면 결코 친구가 아니고 그러면 뭐냐면 회사하고 그냥 직장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 자꾸 2부 강연이 유출되는데 사장님이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장님의 삶 자체가 이미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는 게 큰 효과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동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도 직원이 못 알아봐요. 그럼 그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반감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때는 사장님이 직원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행동의 말을 보여줬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먹어요. 강연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하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드려도 이미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중간중간에 욕을 하는 거구나. 아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욕도 하고 비속어를 쓰는구나.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요, 제가 중간중간에 비속어 쓰십시오란다고 한다고 하면 매뉴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전 짐의 문제를 소개할게요. 근데 직원들한테 야 니네는 내 짐을 지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리더는 나만 멤버들의 짐을 지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법정 공휴일인데 여기 와가지고 들으라고 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직원들이 지금 직원들 막 하면서 야 짐이고 나발이고 토요일 날 짐 져야 되냐? 리아까도 안 갖고 왔는데 씨 아주 그냥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들 너무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건 사장님 생각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포프리 사장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그냥. 아 어쩜 포프리 저런- 사장님 잘 되셨잖아요. 예? 포프리 사장님 잘 되셨잖아요. 스타트업에서 기업 되셨잖아요. 아니, 3천만 원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좋아요. 나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전에 그 강연 한 게 있다고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신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은 최종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돈이에요. 기업의 성장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성장이 최종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뭐 하거나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가치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국가도 성장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기업도 성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이 신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을 신으로 섬기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누가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가치가 맞고 선생님 가치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강연해가지고 막 돈 많이 그 수입을 창출해 내려고 한다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포플쇼는 자꾸 하다가 시즌제로 그만하잖아요. 근데 그 그만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성장도 있지만 성숙도 있거든요. 관계의 성숙. 아니 근데 난 성숙 별 큰 의미 없어. 난 무조건 성장이 최고의 내 신이야. 그러면 신에 대해서 가치를 지불하는 거예요. 관계가 좀 깨져도 누군가가 마음이 상해도.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요 성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제가 최근에 사장님하고 대화 나눈 게 바로 그거예요. 사장님, 지금 사장님의 리더십은 성장으로서는 정말 좋지만 내부에 뭔가 열이 과하게 올라 있거나 뭔가 저항감이 많거나 그런데 사장님이 강한 에너지로 그걸 누르시거나
인센티브를 주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말을 안 하는 건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성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가야죠. 물론 사장님은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일단 그렇게 되고 생각을 해보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달라지셨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교수님 얘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뭐 사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을 해봤잖아요. 천재. 근데 이제 7년 8년이 지나고 나서서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그럼 그냥 계속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자기의 최고의 신을 섬길 겁니다. 사장님이 섬기시는 게 기업의 성장이 최고의 가치다. 그럼 가치를 위해서 뭔가 상처를 받든 무엇을 하든 그걸 그냥 치고 가는 거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인지, 내가 섬기는 신은 누구인지, 나는 왜 이 회사를 시작했는지. 그게 사실 오너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장님을 미워하지 마시고, 나도 저 자리가 되고 저 상황이 되면 나도 지금의 내 생각과는 좀 달라질지도 몰라 라고 사장님한테 좀 공간을 주시고, 사장님도 사장님의 신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누군지, 내가 최종적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돈인지 회사의 성장인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사라지기도 하니까. 물론 다른 멤버가 와서 대치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은 돈을 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마지막으로 무릎 꿇는 그 가치가 뭔지. 인간은 결국 자기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과 겹치지 않으려고 옛날에 썼던 거 좀 썼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계가 와서 했던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분들은 명단 작성해 주시면 선물을 드릴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